자, 그다음에 마지막 최대치에서 볼게요.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가 있고 이제 범위가 제한된 경우가 있지. x값의 범위가 실수 전체인 경우는 뭐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지 뭐. 그지? 그래서 이제 이 경우는 그냥 꼭지점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래로 블록이면은 여기서 최소값, 위로 블록이면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이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최대값은 당연히 없지. 찾을 수가 없을 테니까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 조금 더 집중되는 것은 x값의 범위가 제한된 경우, 즉 이차함수식을 주기는 주는데 그거에 따른 x의 범위를 따로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차함수 그래프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관찰하는 건 전체가 아니고 특정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범위를 관찰을 한다라는 것이 요 범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본다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고 여기가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y값 기준으로 제일 클 때가 여기고 y값 기준 제일 작을 때가 여기니까. 그래서 이때는 결론적으로 그 이차함수의 꼭지점 있죠. 그 꼭지점이 우리가 관찰하는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을 받는 패턴이 찾는 패턴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밤토리가 코 골면서 자고 있어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되면 최대값이 여기고 최소값이 여기가 되겠지. 왜냐면 우리가 여기만 관찰을 하기 때문에 이런 꼭지점 같은 부분들은 최대 최소값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게 된다는 거야. 그래프 전체를 관찰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 조각만을 관찰을 한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범위가 존재하게 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조각을 다 잘라내고 여기만 보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당연히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 아, 자, 안 들리죠? 안 들릴 거야. 나만 들리겠지. 이거는 절대 개가 코 고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변역이 있으면 변역이라는 것은 이제 범위가 있으면은 그것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위치나 또는 이제 존재하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존재하게 되거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이제 그런 상황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위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을 범위가 포함하게 되면 이런 상태가 되겠죠. 짜자자잔 이렇게 위로 블록이면서 꼭지점을 포함하게 되면 이때가 최대. 그지? 왜냐면 월값으로서 제일 클 때가 여기, 제일 작을 때가 여기니까. 최대값은 꼭지점, 최소값은 두 개의 경계값 중에 더 작은 데가 최소값이 될 거야.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개는 범위가 모두 꼭지점을 포함하지 않을 때야. 그때도 최대 최소는 이제 곧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지. 얘가 증가범위냐,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서 이제 x 값이 작을 때 최소인지 x 값이 작을 때 최대인지 그건 달라지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는데 이때 그래프를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제한 범위와 그 그래프 사이에 축이나 꼭지점 있죠. 꼭지점이 이 제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리까리하다 문자라서 알 수가 없다 그렇다면 본인이 경우를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서 풀게 됩니다. 그 세 가지라는 거는 범위가 꼭지점보다 왼쪽에 있을 때, 범위가 꼭지점을 포함할 때, 우리가 관찰하는 범위가 꼭지점보다 오른쪽으로 갔을 때 이런 세 가지 경우를 나누는 게 가장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붓기를 보시면 이건 보자마자 축이 3인 거 알겠지? 그 3이 범위에 들어가고 아래로 블록이니까 되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축이 3이고 관찰하고자 하는 범위가 1에서 4 사이잖아요. 그러면 1은 3으로부터 2칸 가고 4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가니까 이때가 최소인 건 확실한데 얘는 2칸 기어 올라갔고 얘는 한 칸 갔으니까 최대가 여기서 나오게 될 거라고. 그래서 F1이 최대, 그 다음에 F3이 최소값이다라는 거를 바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보면 마이너스로 묶어보면 짠짠짠 갈 거 아니에요. 뭐 16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축이 얘는 4라는 얘기야. 4가 범위에 속하지 않지. 그렇다면 꼭지점은 최대 최소하고는 관계가 없는 애인 거야. 자,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위로 블록이고요. 축이 4고요. 우리가 관찰하는 범위는 2에서 3 사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관찰하는 범위가 0차 증가 범위잖아. 그러니까 F2가 최소값, F3이 최대값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Y값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꼭지점은 관계가 없다. 자,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첫 번째 문제는 범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는 x는 1일 때 최소값, 이건 뭐에 대한 정보랑 똑같은 거야. 꼭지점에 대한 정보를 준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가 1,2가 꼭지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식을 이제 적절하게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꼭지점의 x 좌표는 축의 방정식과 같고, 축방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그대로 먹여보면 그게 1이 돼야 되므로 a 값이 마이너스 4라는 거를 바로 구해낼 수가 있겠지. a가 마이너스 4면 식이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인데, 그게 1, 사실은 2를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좀만 조용히 해줄래? 자, 1,1을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대입을 하시면 2는 2 빼기 4 더하기 b다 같아서 b도 4다라는 거를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 해주시면 되겠고요. 0이겠죠. 자, 이차함수의 최대값이 3이다라고 했는데 최대값인데 범위가 없네요. 그럼 얘는 일단 위로 블록이란 얘기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 꼭지점에서의 y값이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것은 y값에 대한 얘기인 거니까 꼭지점을 찾아야 돼. 근데 지금 보면 이게 a로 묶이네요. a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얘는 축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럼 꼭지점이 바로 나오네. 마이너스 1,3이 꼭지점이라는 거지. 까지 괜찮니? 여기가 마이너스 1,3이 꼭지점이고,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거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고 3을 여기 대입하면 3은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5가 돼서 봅시다. a가 8이다 라고 이제 a 값이 바로 나오겠네요.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8 마이너스 a가 8이니까요. a가 막 8이 되겠네요. 그래서 a 값을 그냥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구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제 범위가 생깁니다. 자, 아까 이거 보기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해요. 요거는 요렇게 가잖아요. 짠짠짠. 그러면은 얘는 축이 1이란 얘기야. 범위에 축이 포함되죠. 그럼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봅니다. 아래로 블록 축은 1. 근데 관찰하는 범위는 0에서 3 사이니까 0은 1로부터 한 칸, 3은 두 칸. 우리가 관찰하는, 자, 조금 편한 걸로 해보자. 관찰하는 범위는 여긴 거죠. 이렇게 굵고 이만큼인 거죠. 다른 데는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범위 안에서만 이 참수를 관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축이 들어갔기 때문에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나오고 최대값은 3에서 나올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F1이 최소값이고 F3이 최대값인데 최소값이 마3이라고 했으니까 F1이 마3이다를 이용하면 K가 바로 나올 것 같아요. 얘가 지금 fx라고 우리가 굴리고 있는 거니까. 그럼 f1은 2마 4 뿔 k, 그게 마3이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최대값은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거네요. f3을 물어보는 거니까 f3을 이 식에다 다시 대입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18 마이너스 12 k인데 k 구했으니까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이게? 5인가요? 그렇지? 이렇게. 이게 최대값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두 번째도 볼게요. 두 번째는 범위가 있는데, 자, 축 이렇게 정리해보면 바로 보이지? x가 마이너스 1인데 안 들어가네. 그리고 위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 축은 마이너스 1, 근데 1에서 4 사이를 보라고 했으니까 1은 마이너스 1로부터 오른쪽에 있잖아. 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래프를 자르라는 얘기인 거야. 이만큼만 보세요 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은 f1에서 최대값이 나오고 F4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를 알 수 있겠네.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값을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연결되지. F1이 5라는 뜻인 거예요. 요 식이 fx니까 F1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5다. 그럼 k는 8이네요.
K 구했고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이 8을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아까 최소값은 요거다라는 걸 계산을 해놨잖아요. F4를 내놓으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8, 플러스 K인데 K가 플러스 8이죠? 그죠? 그럼 플러스 8 그러면은 최종 답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겠네. 계속.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그지? 아이고 여기도 중요하고 이 페이지 너무너무 중요하네요. 자 잘 볼게요. 범위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함수가 사실 축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식을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2ax. 자 반의 제곱 더했다 뺐다 알죠? 이렇게 밖에서 마이너스 a는 기다리고 있고 요만큼만 괄호 안에서 가지고 논 거예요. 그럼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하나 나오고 요 마이너스 a는 요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맞고 밖으로 튕겨 나가야지.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놈이 위로 블록인 건 알겠고 축이 a인 것도 알겠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 범위가 분명히 있는데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게 요 그래프 입장에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1에서 1로 자를지 아니 마이너스 1에서 1이 여기 있을지 아니면 이 축을 포함하면서 마이너스 1에서 1이 있을지 이 경우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지. 기본적인 이제 클래식한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서 풉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일단 세 개를 그릴게요. 위로 블록인 건 확실하니까 세 개를 그리고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자 축이 A인 것도 결정된 거예요. 세 개를 이렇게 그리시고 두 번째, 세 번째. 자, x가 a일 때 자, 마이너스 1에서 1이 여기 있을 때부터 해볼게. x가 마이너스 1에서 x가 1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비교해야 되는 건 이거야. 식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a가 1보다 클 때라는 거 아니야? 이 상황을 그대로 식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다고 해봐요. 즉 축을 사이에 두고 범위가 존재한다면 이 상황을 식으로 쓰면 a라는 이 축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라고 쓸 수 있겠지. 세 번째도 해볼까? 세 번째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은 여기고 1은 여기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은 뭐예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쓰면은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한 거를 한마디로 이 그림을 식으로 묘사한 게 되는 거.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안 쓰면 뭐 서술형도 안 되고 답 쓸 때도 이걸 안 쓰면은 곤란한 상황이 옵니다. 자, 계속 해보죠. 자, 그러면은 자, 상황을 다시 보시면 최대값이 2라고 했거든. 그럼 요 그림에서는 우리가 요 그래프만 관찰할 건데 최대값은 그러면은 1에서 발생될 거 아니야. 즉 F1이 최대값인데 그게 문제에서 2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인 거야. 자, F1이면은 지금 우리 fx는 요거거든요. 물론 정리한 식인 이것도 fx예요. 자기 본인이 대입하기 편한 식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1을 이제 난 여기다 넣어볼게. 그러면 F1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a니까 a-1이네. 그게 얼마다? 2라고 얘기했으니까 a는 3이고 이 a는 3이 이 범위를 만족하냐고 하잖아, 그지? 그럼 얘를 일단 답으로 챙깁니다. 문제에서 그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이제 챙겨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넘어가 볼게요. 사이 범위에 있으면 우리 관찰이 여기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최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이건 명백하게 명박이가 아니고 명백하게 꼭지점인 거죠. 그래서 FA가 최대값이 되고 그게 2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FA 여기다 대입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근데 아까 우리가 꼭지점을 이미 정리를 해놨어. 그러니까 FA는 어차피 요걸 거야, 요거. 괜찮죠? 를 FA는 a제곱 마이너스 a다라고 바로 쓸 수 있고 그게 2다라는 거지. 자, 해보죠. 요거니까 a마 2 a뿔 1은 0이 되고 자, 색깔 겹치니까 바꿀게요. a는 2하고 마이너스 1인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여기에 범위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2도 안 들어가고 마이너스 1도 안 들어갑니다. 맞지?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케이스로 이제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를 풀 때 보니까 쌤이 등호를 a가 1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클 때는 등호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 등호를 안 넣네요. 여기 등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차피 아까 이제 등호가 있고 없고 하고 상관없는 답이 나왔었고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오케이. 이거 좀 조심합시다. 한쪽에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거를 보시면 이때는 우리가 관찰하는 범위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일 거니까 f-1이 최대값이 되고요. 자, 그 계산을 한번 해보죠. f-1 fx 이거니까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러면은 그게 지금 최대값인 2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식을 해결해보면 마이너스 3a가 3이에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범위에 이 등호를 그래서 안 쓰면 큰일 났던 거예요. 마이너스 1을 포함을 하니까 이 마이너스 1은 챙겨야 되는 값이 되는 거야. 가운데서만 값이 안 나오고 처음에 a는 3, 마지막에 a는 마일까지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된 거지. a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됐지? 이거는 아유 뭐 내신에 너무 많이 나오고 내신에 이대로 나오기도 하고 더 변형돼서 어렵게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완전 기본 문제로 알고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중학교 때도 좀 했던 걸 거야. 모양이 이제 t로 치환하는 형태인 거지. 이걸 t로 치환한다. 근데 이제 t로 치환을 하긴 하는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이 함수 자체도 이거 함수로 보고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그러면은 보자 x 플러스 1의 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거 플러스 반의 제곱 마이너스 반의 제곱 할 줄 알죠? 꼭지점이 바로 나온단 말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이거 왜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거를 t로 치환할 거잖아, 그지? t로. 근데 그 t라는 건 이 식의 y 값이란 말이야. 그지? 이 식을 계산한 결과인데 그 식의 그래프가 이거고 y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전부 다 크거나 같단 말이지. 이거 지금 연결됩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어? 이 식의 결과는 y값인 t고 우리가 t를 이 식으로 치환한 거고 근데 y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t라는 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 범위를 본인들이 만들어내야 돼요. 요거 치환한 식의 y값의 범위를 그 치환한 알파벳이 범위로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왜 중요한데? 이 식을 치환을 할 건데 단순히 여기를 치환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범위가 저절로 발생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치환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야? 여기 써 있네요. 공통 부분을 치환할 때는 그 치환한 알파벳의 범위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를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걸로 바뀐 거예요. 이제 보죠. 얘는 지금 축이 마3이죠. 이거 바로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래로 블록이야. 축이 마3. 근데 우리가 이제 찾아낸 범위에 따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를 관찰하는 거라고. 괜찮지? 그러면은 당연히 이건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은 없는 구조.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맞는 건 거지. 그러면은 t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니까 자 여기다가 넣는 거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4 마이너스 12 플러스 12가 되니까 답은 4가 되겠네. 최소값은 4다. 그 다음 두 번째도 뭐 비슷해요. 1번은 x에 대한 범위가 아예 없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차함수를 그려서 모든 범위를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고 두 번째 거는 x가 범위가 있어. 그래서 이걸 치환하긴 할 건데 이걸 t로 놓고 치환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먼저 관찰할 거야. 이 이차함수식의 조그마한 부분 치환할 부분을 이 범위에서 잘라서 그 범위를 얘기할 거야. 한마디로 이 함수를 먼저 관찰하는 거라고. 이거의 마이너스 1에서 이 사이에서의 y값의 범위를 먼저 조사하고 그거를 치환하는 알파벳인 t에 그러니까 x 역할을 하겠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치환을 하고 나면 그 t의 범위를 이게 이제 이 y값의 범위가 의미하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래로 볼록 축은 1, 그리고 물어보는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2니까 2는 오른쪽으로 한 칸, 마이너스 1은 왼쪽으로 두 칸이네. 자, 관찰해보면 y값의 범위가 이거거든요. 최대는 여기고 최소는 여기겠네. 얘가 두 칸이 올라갔으니까. 자, f-1을 해보죠. 여기다 먹이는 거죠. 그러면은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야? 6이네요. 그 다음에 f1을 해보죠. 이거 꼭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2네요. 2. 이게 왜 찾은 거야? 그게 y값의 범위이자 우린 얘를 이제 t로 둘 거잖아. 이게 지금 t의 범위가 된다는 거야. 한마디로 t는 2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그거를 이 치환하는 식에서 새로운 어떤 범위로 써먹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치환하는 식을 써볼게요. 여기로 t로 놓을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인데 이 범위를 얘가 데리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치환하는 거는 1번 같은 경우는 x의 범위가 없었잖아. 근데도 t의 범위가 발생이 됐고, 얘는 x의 범위가 있지? 그랬더니 t의 범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갇혀 있는 범위로 표현이 됐다라는 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요거예요. 바로 해보죠. 자, 축이 1이죠? t는 1, 아래로 볼록 t는 1, 근데 범위가 2에서 6이니까 축보다 오른쪽에 잘랐겠네요. 뭘 물어봤니? 최대 최소를 다 물어봤네. 그러면은 2에서 최소가 나오고, 여기다 어디가 어디 갔어? 여기다가 2를 넣고요. 그 다음에 6을 넣으면 되겠지. f2부터 계산해보죠. 자, 그럼 얼마예요? 4 마이너스 4 플러스 4니까 최소값은 4. f6은 36 마이너스 12 플러스 4니까 28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4하고 28로 찾았다고 볼 수 있겠네.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용 문제입니다. 활용 문제 높이 문제는 오히려 쉽죠. 이런 앞에 있는 워딩은 어차피 식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식만 보면 돼요. 최고 높이인데 어차피 y가 높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자, 마이너스 4t로 묶을 수 있지? 그러면 t 마이너스 8이 되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이유는 뭐야? x절편을, 여기선 t절편이겠네요. t절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러면 꼭지점을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지. 0하고 8이 지금 절편들이 되는 거잖아. 위로 볼록이고. 그러면은 축이 4라는 걸 쉽게 찾을 수 있고, 이게 꼭지점의 x좌표랑 같으니까 4를 여기다가, 여기 아니고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입을 해보죠. f4는 마이너스 4 곱하기 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64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최고 도달하는 최고 높이가 64m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 3초 이상 6초 이하에서 물체의 최소 높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뭐 범위가 생긴 거지. 3 이상 6 이하에서 이걸 그래프를, 요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봐라, 그런 얘기겠네요. 자, 여기가 4니까 3초 이상, 3초면은 여기로부터 한 칸 왼쪽으로, 6초면 여기로부터 5, 6 두 칸이니까 그래프의 형태가 어느 정도 사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최소 높이네요. 최소 높이면 최소값을 물어보니까 여기겠네요. 6에서겠네요. 여기는 3이고. 맞아? 그럼 최소 높이는 그냥 f6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우리가 구해놓은 식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인수분해 된 거에 넣는 게 조금 더 뭐 예쁠 수는 있겠지. 마이너스 4 곱하기 6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니까 6, 8에 48. 이게 저 범위에서의 최소 높이라고 볼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활용 문제 마지막 거 볼게. 이제 이건 식도 안 줬어. 식을 너희 보고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20m, 30m, 이거는 모양이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런 식으로 잘라 놓으면은 뭐 이거 다 닮음 쓰라는 얘기일 거야, 거의. 그래서 20m, 30m면은 닮은 비가 2대 3이니까 길이가, 여기도 2대 3, 여기도 2대 3, 이런 것들을 써먹으라는 얘기일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해보죠. 바닥면인 직사각형 너비, 그러면 이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변수를 여기를 직접 설정을 하지 말고
자, 뭐 지금 2대 3인 거를 써먹어야 된다고 했잖아. 2대 3. 그지? 그러면은 여기를 3x라 놓고 여기를 내가 2x라고 놔볼게. 요거한테 닮은 비를 먹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2대 3이니까 여기도 2대 3일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변수로 그냥 바로 표현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 밑에 있는 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3x로 표현했고, 그럼 여기 변은 전체 길이 20에서 2x를 뺀 거니까 요 길이가 20 빼기 2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럼 됐지. 되게 뭐가 돼? 됐잖아. 이 넓이를 x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 거야. 직사각형의 넓이를 fx라고 한다면 가로 길이 3x, 세로 길이 20 빼기 2x라고 볼 수 있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2x라고 하고 3x라고 놓은 이것들이 전체 길이인 20m랑 30m를 넘을 수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2x는 0보다는 커야 되고 20m보다는 작아야 될 거라고. 그 말은 x의 범위가 0에서 10 사이라는 거고, 3x를 30한테 먹여도 똑같은 식이 나올 거야.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거를 데리고 이 함수식에 x의 범위로 써먹어야 될 거란 얘기인 거지. 요거 활용 문제는 요 범위 무조건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전개하지 말고 어떻게 이거 절편으로 표현하자고 했잖아. 3x 한 다음에 여기서 2를 뽑으세요. 그럼 6 10-x가 fx인데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창의 개수가 음수 위로 볼록. x절편이 0하고 10이네요. 그럼 축이 당연히 뭐겠어? 축이 당연히 5일 거 아니야. 5. 맞아? 그리고 그 5라는 거는 문제에서 얘기하는 범위 안에도 들어가지. 그러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을 얘기하는 걸 거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었을 때가 거꾸로 그때가 이제 최대값이 될 거란 얘기야. f5를 찾을 거니까. 그러면 6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얼마예요? 150인가? 30 곱하기 5니까. 그래서 최대 넓이는 15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네. 자, 일단 여기까지.